건강 매거진 3부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병을 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짧은 시술 시간으로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안풍기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척추가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척추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네. 네. 우리 몸의 기둥이죠. 그러니까 네. 가운데 축이 되는 게 이제 척추인데, 실제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척추는 계속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세워진 그 몸을 계속 지지해 주느라고 근육이 계속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누워있지 않으면 척추는 계속 사용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직접적인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척추에 통증이 있어도 좀 미루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치료를요. 네, 네. 괜찮은 건가요?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지내다가 잠깐 삐끗하거나 좀 다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시간이 지나면 보통 좋아지는데 네. 이게 오래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제 병으로 좀 진단을 하고 검사도 좀 받아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치료의 어떤 단계로 보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다 수술 받는다고 이제 생각해서 네, 맞아요. 환자분들이 병원 가는 것 자체도 좀 미루시고 그랬는데 요즘 비수술적인 치료 단계, 뭐 진통제나 물리치료 주사도 물론 아주 좋은 치료 방법들 중에 하나고요. 전통적인 치료 방법들이고 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신경유착 박리술이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죠. 요즘은 이제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많이 디스크 한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치료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네. 하지만 이제 수술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죠. 아주 소수의 환자분들, 네. 제가 써놓은 대로 팔다리 마비가 있다거나 대소변 네. 장애 있다거나 내지는 수술을 하는 어떤 기준들은 사실 의사들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술만 하는 병원, 비수술만 하는 병원 이런 병원들보다는 양쪽을 좀 다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그런 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법 알아볼 텐데 네네. 치료 대상과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네, 일단은 뭐 치료는 보통 이제 디스크,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아니면 협착증 뭐 이런 분들이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비수술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치료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을 처음에 환자가 아프지 얼마 며칠도 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오자마자 시술을 이제 말씀을 하거나 이제 상담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맞지는 않고요. 처음에 아파서 왔을 때 먼저 안정하고 휴식도 하고 물리치료 먼저 받아보시는 게 맞고 그렇군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조금 전문적인 시술 오늘 말씀드리는 꼬리뼈로 들어가는 이런 시술들을 고려를 해보셔야죠. 네. 그래서 방법들로는 크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신경유착 박리술, 네. 그러니까 꼬리뼈로 들어가서 유착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것,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요. 오른쪽은 꼬리뼈로 들어가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치료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전신 마취가 없죠. 이게 뭐 째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예, 네. 사실 뭐 치료하면은 마취를 한다는 것 때문에 맞아요. 특히 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좀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실 보호자분들도 그런 걸 많이 신경 쓰세요. 네. 연세가 많으신데 마취해서 뭐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맞아요. 요즘은 네. 사실 그런 일들은 뭐 거의 없지만 어쨌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담이 덜 되죠. 절개가 없고 째고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흉터가 없고 네. 뭐 출혈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실 수 있고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술을 하게 되면 오래 누워 있고 안정해야 되고 일도 쉬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죠. 이거는 회복이 빠르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은 또 가능하시니까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지병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비수술 치료의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러면 신경유착박리술과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먼저 신경유착박리술 알아볼게요. 네네. 어떤 방법인가요? 네, 뭐 이제 디스크 치료를 얘기하는데 신경유착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디스크라는 거는 협착증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 신경의 흐름이 잘 좋아야 되는데 그게 막혔다는 거거든요. 이게 막히면은 허리 통증이 있고 막혀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막히면 다리로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힌 거를 한마디로 수도관이 막혔는데 솔로 넣어서 이제 뚫어주거나 그걸 녹여주는 약을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네. 처음부터 파이프를 뜯어서 이제 갈아 끼우지는 않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치료들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서 신경끼리 들러붙어 있고 좁아져 있는 부분을 터주고 흐름을 회복시켜줘서 환자분의 증상을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염증이나 찌꺼기들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운동과 제어를 통해서 낫자는 그런 개념의 치료가 이런 신경유착 박리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경유착 박리술 저희가 실제 시술 과정을 화면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이 시술 장면입니다. 예, 우리가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수술방이 나와서 조금 이제 놀라셨을 네. 텐데 지금 실제로 이제 환자분하고 얘기하면서 하고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도포를 덮고 하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는 구멍은 한 2mm 정도 되는 가느다란 관만 넣어서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시술이 뭐 이런 간단한 주사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안쪽으로 신경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어떤 모니터 어떤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내시경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술이 신경 안으로 들어가는데 신경이 다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굉장히 안전한 치료고요. 신경을 싸고 있는 막 바깥에서 하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치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 시술을 받아서 좀 어떻게 좋아지셨는지 그런 우리 환자분 사례인데요. 68세 우리 어머님이시고 2, 3년 전부터 이제 허벅지 종아리 쪽에 통증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괜찮으셨다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손주를 이제 3년 전부터 봐주기 시작하시면서 네. 보통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 일상생활은 다 하셨는데 갑자기 애들 봐주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지병도 좀 있으시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셔서 네.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분들 손에 이끌려서 오셨죠. 그래서 수술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꼬리뼈로 들어가는 신경유착 박리술을 하셨고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은 왼쪽에 양쪽 다리로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의 흐름이 막혀서 이제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고 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체열 검사상에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많이 신경의 흐름이 풀려서 다리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술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자녀분들, 손주도 잘 봐주시고 또 운동의 중요성을 또 저희가 오시면 또 굉장히 강조해 설명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수술 안 하고 잘 해결되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보통 허리 질환하면 허리만 아플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다리에 통증이 있을 때도 이 허리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특히 시골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시고 네. 자녀분들이 도시에 계실 때 이제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네. 예, 자녀분들하고. 근데 다리가 아프다 이러실 때 이게 정확히 무릎 관절이 아픈지 네. 발목이 아픈 건지 이런 관절 중심으로 아프다면은 사실 그쪽 관절 문제가 맞는데 허리가 아프면서 엉치 뒤쪽으로 해서 다리로 이제 뻗쳐 내려오면서 아픈 그런 다리 통증이라면은
이거는 허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허리만 아픈 거면은 사실 좀 지켜볼 수는 있는데 네.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나 이런 게 동반된다면 이미 선이 좀 넘어간 거거든요. 이때 적절하게 치료를 안 하면 시술도 좀 힘들어지고 수술도 굉장히 또 커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항상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우리 어르신들하고 상담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뭐 신경외과나 이런 척추 보는 의사들과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경유착 박리술 알아보고 있는데 치료 사례를 좀 더 볼게요.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이 환자분은 우리 교사셨어요. 3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젊은 환자분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1년 전부터 엉덩이 쪽으로 종아리 통증까지 좀 심하셨고, 주사 치료를 좀 했는데도 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오셨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제 굉장히 또 공부하는 그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네. 많이 이것저것 이미 알아보고 오십니다. 그래서 수술이 뭐 안 좋다라는 것도 얘기 들으시고 네. 정말 해결 안 되면 마지막에 수술을 해라 이런 얘기 다 이제 공부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좀 더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편하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술을 하셨죠. 시술 전후 이제 비교해 보면 왼쪽에 체열 검사상에서 연두색 파란색이 좀 네. 심했고 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시술 후에 빨간색이 엉덩이 아래로 이제 번져서 내려가면서 노란색 따뜻한 색깔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 이후에 많이 증상이 좋아지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서서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하시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수업도 문제 없이 하시고 또 이제 운동도 철저히 하시면서 수술 없이 잘 해결되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또 있나요? 네, 이분은 우리 어머님 좀 연세가 있으시죠? 예, 그렇네요. 예, 78이시고 15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예전에 뭐 나사못까지 박지는 않으셨고 뒤만 살짝 터주는 그런 신경감압술, 물론 째고 들어가서 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전에 그 수술했던 병원 다시 갔더니 이제 수술을 다시 하자. 이번에는 나사못을 이제 고정을 하자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또 다른 병원 가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들으신 거죠. 요즘은 병원 한 군데만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진료실에서 보면 거의 없어요. 네. 뭐 지방에 한번 가셨다가 뭐 대학병원 한번 가셨다가 이렇게 돌다 오시는데 그래서 자녀분들 키우시느라 이제 고생도 하시고 뭐 본인 몸을 신경을 잘 못 쓰신 거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자녀분들이 사시고 이러셔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오셨죠. 그래서 신경유착 박리술 일단 비수술 치료 한 번 수술 받으신 분들은 섣부르게 또 재수술 결정하는 거는 또 수술을 낳고 이런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술 전후 아까보다 더 심하죠. 다른 환자분 사례들보다. 그렇네요. 예, 양쪽 엉치 아래로 파란색, 보라색까지 아주 심한 그런 증상이셨는데 시술 이후에 오른쪽 사진처럼 빨간색, 노란색으로 쫙 번져 내려오고 이제 많이 좋아지셨던 사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좋아지셨는데 제가 한 가지 꼭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게 밭일을 좀 줄이시라. 농사를 좀 줄이셔서. 허리 굽히고 뭐 쪼그려 앉고 이런 자세들이 상당히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술 후에는 시술 전에 있었던 생활 습관이나 일하시는 것들이 다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이제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화 한 통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아마 척추 분리증으로 아마 그게 엑스레이에 그게 나왔었는데요. 네네. 한 1년 전부터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녔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왼쪽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계속 병원에 다녔었는데, 네네. 주사 치료를 계속 맞았었거든요. 네네네. 예, 계속 맞는데 지금은 근데 오른쪽 엉덩이가
엄청 많이, 이제 운전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네. 네. 차에서 내리거나 그럴 때는 한 10초에서 15초간 엄청 통증이 심하거든요. 다리 네. 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네네. 네, 네, 예, 예. 네. 그거를 이제 주사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효과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해나 싶어가지고 네. 수술 치료가 낫는지 아니면은 아, 그 수술 말고 뭐 시료 뭐 다른 부분이 있죠. 치료가 시술이요. 뭐더라? 예, 예, 예. 지금 아버님 목소리는 상당히 젊으실 것 네네, 같은데요. 네네, 네, 예, 예. 수술을 하시기에는 한번 또 상담을 해주시죠. 네, 선생님. 네. 아,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 실례지만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38세입니다. 아, 예. 아주 너무 젊으시네요. 젊은 분이시네요. 예, 예. 아버님이라고 한 게 죄송스러운데요. 예, 예. 아, 전화 잘 주셨고요. 이 척추 분리증이라는 게 뭐냐면 예. 예, 허리를 하나하나 잡아주는 그 고리뼈가 있는데 네. 그 고리뼈가 보통 선천적으로는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기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이게 변이라고 표현 쓰죠. 우리가 사람 생긴 거가 다 다르듯이. 젊었을 때 아주 어릴 때 10대, 20대는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디스크나 나이가 드셔서 이제 협착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는 왼쪽이 아프시다가 예, 예. 지금은 오른쪽이 아프신데 그럼 왼쪽은 괜찮으신 건가요? 예, 왼쪽은 또 약간 불안한 느낌은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예. 근데 느낌은 지금 났지만 지금 예, 엑스레이는 찍어보셨는데 MRI나 이런 거는 아직 안 찍어보신 거죠? MRI도 제가 찍은 게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양쪽이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아픈 상황인데 사진을 찍어보면 아마 양쪽으로 병변이 다 있기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보통 이렇게 한쪽이 더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진은 양쪽이 다 눌려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한쪽만 아파서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도 눌려 있는데 왼쪽은 왜 안 아프냐? 그게 사실 좀 의아한 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진에서 신경이 꼭 눌려 있다고 해서 증상이 꼭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불편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척추라는 게 뭐 사실 이걸 다 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이거 뭐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도 자연스러운 노화로 진행되면은 그냥 우리가 갖고 사는 것들이고 아픈 거 통증 없이 지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는 오른쪽은 통증이 있지만 오른쪽도 디스크는 있지만 통증이 없이 왼쪽처럼 통증이 없이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방 전이증이 있다거나 뭐 분리증 때문에 너무 심하게 짓눌린 경우는 물론 수술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쪽은 괜찮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양상이라면은 그 막혀 있는 염증 찌꺼기만 잘 뚫어주고 꼬리뼈로 들어가서 거기만 좀 잘 박리를 해주면 예전처럼 또 잘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지만 네. 비수술 치료를 나이도 좀 젊으시니까 비수술 치료를 먼저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시청자분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네. 강원도에 사는 배영석이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예, 허리가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 아프고 이래가지고요. 네. 네, 네. 치료는 좀 이게- 받아보셨어요? 예, 이게 뭐, 그 전에 사진 찍으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 이랬는데, 내중에 또 이래 뭐 찍고 이러니까, 네. 허리가 그 요추와 척추 사이가 퇴행서 이래가지고, 완전히 저게 뭐 다 따라가서 뼈가 대일까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또 일을 하고 이랬었는데, 다시 그거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를 찍으니까, 이게 또 뭐 4번 5번인가 여기가 또 압박골절이 됐다 이래가지고 그 뭐야 신경그 유착 박리술인가 이거 하고 볼 시멘트도 넣고 이랬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덜 아프다 조금 움직였다 하면 아파가지고 이게 어떨 때는 뭐 며칠 가고 이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좀 상담을 해보시죠. 네, 아버님 이게 뭐 좀 이제 복잡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압박 골절도 있으시고 그 우리 지금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것도 해보셨나 봐요. 시술도. 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제일 아프신 데가 어디신가요? 허리세요? 아니면 다리세요? 처음에는 다리가 그렇게 아팠는데요. 네. 왼쪽 다리가 아프다, 또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그 왼쪽 다리가 아파서 조금 50m를 못 가 앉아야 되고 이랬는 네, 그 네. 형편이었고요. 지금은 이래 가만히 있으면 이쪽에 다리가 정강이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허리가 지금은 많이 아파요. 허리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인공뼈 시멘트를 주입하는 그 치료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하시고. 인공뼈였고 이건 안 하고 골시멘트인가 그거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네. 네. 그게 같은 말씀입니다. 네. 왜냐면 뭐 우리가 네. 이제 설명드리기 편하게 공구리 치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네. 압박골절된 부위에 이제 뼈를 이렇게 묽게 이제 해서 이제 주사로 이제 주입을 해주는 거를 하신 건데 예, 예. 아버님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봐야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 이미 그 골 주입술도 하셨고 찌꺼기도 다 제거를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면은 예. 그것만으로는 조금 이제 뭔가 부족하고 이 압박골절이라는 게 이게 뼈를 아무리 시멘트를 넣어놔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더 으스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세워줘야 됩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좀 이렇게 자꾸 구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건물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결국 보형물, 어떤 티타늄 합금으로 된 이제 어떤 나사못이나 이런 걸로 좀 세워져야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뭐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다면은 되도록이면은 65세예요. 아, 예, 그렇죠. 되도록이 많으신 건 아니신데요. 그 정도면 예, 예. 되도록이면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하는 이런 수술보다는 예. 수술 중에서 이제 그냥 밑에만 마취해서 우리 치질 수술을 하듯이 이제 치질 수술 할 때 밑에만 마취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나사못이나 이런 인조뼈 이런 것들을 이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술들도 밑에만 마취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조금 병원들마다 좀 다르고 이런 원칙들이 좀 다른데 하여튼 부담이 안 되는 어떤 선에서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아버님은 한번 좀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네. 아버님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전문병원을 다시 한번 내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버님처럼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분들은 네네네. 일단 그 부담감이 남들보다 더 배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치료를 더 미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 좀 많으시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또 한 번 수술 크게 또 돈 들어서 했는데 네. 얼마나 또 상심이 수술을 크시겠어요. 해야 되니까 네. 사실 자녀분들한테 또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기도 미안하고 이래서 좀 참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또 많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수술 한 번 했는데 다시 안 좋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생각하셔야 될 게 관리가 어떻게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를 좀 찾아봐야 돼. 일하시는 거나 운동이라던가 평상시에. 습관이라던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교정이 안 되면은 어떤 좋은 치료를 받아도 자꾸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섣부른 수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한번 할 때마다 병변은 제거를 할 수 있지만 허리는 점점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술과 비수술을 수술만 하는 병원이나 비수술만 하는 병원들은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잘 좋은 치료들 할 수는 있지만 네.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네네. 방법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내시경 레이저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꼬리뼈로 들어가는 이런 시술들을 그 꼬리뼈 안에 내시경과 레이저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저 가느다란 튜브가 이제 내시경 레이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내시경 할 때 뭐 이만한 손가락만한 튜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저렇게 가느다란 튜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굵지 않고 굉장히 얇은 튜브를 이용해서 째지 않고 병변 부위까지 들어가서 카메라로 직접 보면서 치료를 하니까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시경 레이저 시술 사례를 또 한번 볼까요? 네. 네, 우리 좋아진 사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7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우리 어르신은 사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좀 고위험군, 뭐 혈압도 있으시고 심근경색이나 이런 좀 위험성들이 좀 있으셨던 분이고, 사실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학병원에서 수술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수술을 좀 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위험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셨고, 그래서 비수술 치료, 뭐 여기저기 침도 맞고, 뭐 돌다가 일단 뭐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시술 전후 비교해서 양쪽 다리로 연두색, 파란색으로 내려가는 이런 왼쪽 사진 보시면 안 좋았던 것들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으로 네. 많이 바뀌었죠. 따뜻해진 느낌이에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증상이 좋아지셨는데, 뭐 사실 증상 좋아지시는 게 막 뛰어다니시고 막 힘든 일을 하시고 막 이거는 아닙니다. 예, 우리 아버님이 그냥 잘 걸어 다니시고 1km 정도 걷는 것도 불편 없고, 명절 때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큰 문제 없고, 뭐 이 정도 이제 회복이 되신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기대하시는 게 이 정도를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만족감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버님은 사실 여러 마디를 크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특히 연세 있으신 지병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네. 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내시경 레이저 시술 과정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술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들어가는 그 튜브는 2, 3mm 정도 굉장히 가늘지만 이렇게 깨끗이 도포를 덮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카메라도 보고 우리 동영상으로 엑스레이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확한 시술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근육을 다 이제 손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느다란 튜브만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회복이 빠르죠. 실제로 저렇게 시술을 하고 보통 병실로 올라가실 때 이제 카트를 누워 타고 올라가시는데 네. 그냥 걸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리고 집에도 그날 당일로 이제 걸어서 가시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분홍색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디스크 튀어나온 것들인데 들어가서 이제 녹여주는 거죠. 레이저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는 겁니다. 저렇게. 그래서 이제 까맣게 터널이 뚫려야 되는데 저게 막고 있으니까 레이저를 이렇게 지져서 녹여주면 저렇게 뭔가가 마치,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 무덤에 이 돌무덤에 문이 열리듯이 네.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찌꺼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 이렇게 쫙 한번 씻어주면 이제 터널이 뚫려서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병변을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아픈데 MRI로도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께 혹시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MRI라는 게 사실 뭐 그림자로 보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네. 사진을 아무리 봐도 수술할 것도 없고 디스크도 좀 있긴 하지만 심하진 않은데 증상은 굉장히 심하고 또 오래된 네네.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병원 백날 가도 뭐 이 정도면 운동만 열심히 하세요 하고 이제 자꾸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러는데 본인은 너무 힘드신 거죠. 네, 이런 경우 실제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들러붙어 있는 염증 찌꺼기들이 튀어나온 디스크랑 이렇게 신경이랑 다 이게 엉켜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리해주고 좀 제거를 해주면 네. 흐름이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의 또 전화 연결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저는 걸음을 이제 한 50m 정도만 가도요. 네. 네. 다리가 저리면서 네네. 무슨 스프링 밟은 것 같이 막 네. 그래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리치료를 좀 받으러 다니긴 하는데 네. 이게 벌써 한 달이 얼추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별 효과가 좀 전혀 없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걷는 게 일단 불편하면 참 삶의 의욕이 좀 없어지기도 네. 하거든요. 네, 지금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제가 77이에요. 아, 네, 예, 그러시군요. 목소리는 뭐 정정하시네요. 예, 정정하신데. 네. 예, 아버님. 이런 어르신들이 많죠. 다른 거 다 괜찮으신데 네. 잘 지내셨는데 그냥 어느 날 이렇게 걷기가 힘들어지고 네, 걷는 게 참 커요. 네, 또.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좀 우울해지고 또 좀 이렇게 힘들어지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아버님 발바닥에 느낌이 좀 떨어지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발바닥 이렇게 저 땅을 밟을 때 스프링 밟는 것 같이 그렇죠. 그래요. 이게 표현하시는 거가 사실 환자분들이 다 다르신데 어떤 네. 분들은 골판지가 붙은 것처럼 뭐가 붙어 있는 듯한 아.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건 있고. 없는데 그냥 네. 스프링 밟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름 위를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둥둥 뜬 느낌들. 예. 그렇죠. 아버님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결국은 뭔가 허리에서 신경의 흐름이 졸리면서 예,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예. 아버님 물리치료하고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 먼저 해보신 건 잘 해보셨고요. 근데 요게 헬스 네. 러닝머신 그거 좀 하고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걸음을 걷는 거를요. 아, 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도 예,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힘들다던가 예, 내지는 아버님이 그거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 와서 그제서야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발목 발가락 힘이 좀 떨어지거나 내지는 예전보다 다리 네, 굵기가 예, 그런 거는 뭐 느껴보진 않았거든요. 네네. 아직. 근데 그게 왜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냐면 혼자 했을 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네. 검사자에 의해서 힘을 체크를 했을 때는 이 정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의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면은 예전보다 다리 굵기가 좀 얇아진다거나 뭐 지금은 아니시다 하더라도 이러면은 조금 이제 좀 심각한 상태로 조금씩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사는 해보셨나요, 아버님? 뭐 MRI나 정밀 예, 검사? 제가 저 강남 고려병원에 가서 이제 정형외과인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척추를 네네. 검사했는데요. 네. 네네. 사진도 찍고 네. 그래서 이제 꼬리 뼈 있는 데다가 주사를 맞았었어요. 아, 주사도 두 맞으셨고. 번이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 거기서 이제 계속 받고 있는데 네. 내가 이제 한 30년 전에요. 네네.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아, 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뭐 별로 없었는데 네네. 한 두 달 전서부터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자, 아버님, 거기 검사에서 뭐 협착이 뭐 심해서 이거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그런 들으셨어요? 얘기는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 얘기 그러면. 없으셨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MRI가 보이는 게 이제 단가. 네.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MRI로 진단할 수 있는 거는 보통 한 50% 정도 보고요. 실제로는 환자분의 임상 증상이나 아니면은 의사의 어떤 진찰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신경은 계속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딱 정해드린다면 아버님 증상이 좀 힘들어지신 기간을 딱 3개월 일단 보시고요. 예, 3개월 동안은 근처 의원에서 하는 주사치료나 아니면 뭐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시는데 예. 3개월이 넘어갔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다음 단계 치료 빨리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술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물리치료로 안 된다면 이 중간 단계의 치료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도 아버님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이 시술을 할 그 기준인지는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일단 네. 사진을 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비수술 전문기관 한번 가셔서 한번 네.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버님 전문적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요. 좀 더 다음 단계 치료법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종아리 쪽이 좀 아픈데요. 종아리 네, 쪽이요. 네. 예, 네, 양쪽 종아리. 그 전에 네. 수술을 네. 했어요. 아, 예, 예. 수술을 했는데 괜찮다가 지금 한 7개월째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물리치료 받고 네. 그래도 계속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지금도 병원 댕기고 있어요. 아, 근데 네, 네. 네. 수술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예. 수술을요? 예. 네, 수술을 네. 한 번 또 하셨기 때문에 네. 자, 선생님 바로 네. 좀 상담을 해주시죠. 네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술을, 네. 처음 수술은 그럼 언제 하셨죠? 한 20년 전에요. 아, 아. 그 오래되셨네요. 허리 굉장히 수술을 오래되셨네요. 했어요. 그러면은 네. 20년 전에 수술하고 그래도 고만고만 잘 지내셨는데 네. 7개월 전부터 다시 다리로 증상이 있으신 거죠? 예, 양쪽 종아리. 그죠, 종아리로. 그러면은 아. 20년 전에 수술하기 전에도 그 종아리 증상 때문에 수술하셨나요? 아니면 그땐 증상이 어떠셨나요? 아, 그때도 종아리 때문에요. 아, 그러셨구나. 아, 예. 그 부위가 비슷하네요, 그럼. 종아리로 힘드신 게. 아. 그런데 이 관절염이 있어요. 아, 무릎 관절이요? 예. 아, 예, 예. 그리고 예. 뭐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허리 수술 한번 받으신 분들이 또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보행과 관련해서 여러 관절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 허리는 이제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예전과 수술 받기 전이랑 유사한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는 수술한 부위에 유착이라던가 수술을 잘 했는데 일단 뭐 20년 동안 잘 지내셨으니까 네. 잘 된 거죠. 잘 됐는데 그 부위에 유착이나 염증이 세월이 지나면서 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예. 두 번째는 그냥 아예 재발을 했다거나 윗마디나 아랫마디가 또 이제 무너지면서 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는 해보셨나요, 아버님? 검사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것만 했어요. 아, 예, 예. 일반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앞서 사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만성 통증을 구분 짓는 그 기준을 보통 3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증상이 있다고 이런 오늘 말씀드린 시술, 뭐 수술 이건 아니고요. 일단 아버님이 노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노력을 하시되 주사도 맞고 침도 맞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3개월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예. 검사를 일단 하셔서 예. 예,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수술 부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특히 우리 옛날에 수술 받으신 분들. 네. 사실 20년 전이면 수술이 조금 위험했을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때 하던 수술은 또 지금 안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의료 수준은 이제 그게 이제 다 정답인 줄 알았던 시절이 또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또 상대적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을 그렇죠. 했으니까요, 수술이요. 네. 그래서 일단 비수술 치료들을 일단 먼저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병원을 방문하셔서 아버님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괜찮은 네네. 건가요? 보통 뭐 찜질을 하시거나 네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찜질도 뭐 좋죠. 일종의 온열 치료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이제 그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데는 이제 효과가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제 병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간이 좀 됐다면은 계속 주구장창 찜질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좀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 사례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사례 있나요? 네, 네. 이분은 이제 50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회사에서 임원직에 있으셔서 네. 이제 해외 출장도 많으시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도 이런 허리 통증, 이런 엉치 통증이 있을 때마다 물리치료하고 침 맞고 이러면 좋아지셔서 고만고만 잘 지내오셨는데 갑자기 최근에는 이제 또 아파서 또 했는데 이게 요번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매번 해결이 됐었는데 그걸로. 그리고 점점 약간 좋아졌다가 이제 다시 아픈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당장 또 내일 모레 또 가야 되는 해외 출장도 있고 그렇다고 수술은 지금 못 하겠고 여러 가지 사정상 네네. 여러 가지 뭐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 저희 병원 오셔서 그렇게 시행하셨고 시술 전에 양쪽 엉치 다리로 해서 파란색 보라색이 심했는데 노란색 따뜻한 색깔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좀 시술하고 나서 사실은 조금 안정하셔야 되는데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다녀오신 와중에도 많이 이제 큰 문제 없이 다녀오시고 이후에 마무리 치료하시면서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또 있나요? 네, 이분은 3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이제 직장인이시고 작년부터 이제 허리 통증도 있고 다리도 저리고 땡기는 증상이셨고 또 영업직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고 운전이 이제 많은 그런 일을 하시는데 실제로 젊은 나이에 이제 뭐 수술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네, 그렇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좀 심한 편이셨어요. 나이에 비해서는.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될 정도십니다. 저 정도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도 이제 지금 사정이 안 되시고 바쁘시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비수술 치료를 일단 먼저를 하셨죠. 시술 전후 이제 비교해서 양쪽 다리로 파랗고 연두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시술 이후에 빨간색, 노란색으로 많이 바뀌었고 다리 증상 좋아졌고 몸무게 감량하고 수영 열심히 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내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시술해서 신경의 흐름 터준 다음에 관리만 잘 하시면은 잘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술들이 요즘 또 많이 치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예. 가장 불편하세요? 네, 저는 4년 전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저걸 넣고 제 허리고 잘라놓고 고정핀 넣고 나사받고 수술했거든요. 네. 근데 왼쪽 엉덩이에 세로로 네. 유착 증세가 철 사이를 쫙 구부리다가 펴는 거지. 네네. 막 딱한 그런 유착 증세가 지금까지도 계속 있고요. 네네. 그러고 또 다리가 막 종아리 땡기고 고관절이 땡기고 해가 MRI를 찍었는데요. 네. 그 수술했는 그 자리는 수술이 잘 돼 있어요. 예, 잘 돼 있는데 그 위에 다시 협착증이라든가 디스크가 또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다리 땡기고 한 지가 거의 한 1년이 돼 가는데 네. 뭐 좀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유, 근데 수술을 다시 하기는 겁이 너무 나고요. 그렇죠. 수술해가지고 네네. 유착 증세 때문에 또 시달리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뭐 내시경으로 그 위에 다시 생긴 데가 치료를 할 수 있는지요. 네네. 예, 아유, 예.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네, 어머니 걸음도 걱정이 못 많으실 것 걷고 같습니다. 잠시 걸어도 아프고. 네. 네네네. 예. 네, 어머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머님. 예. 네, 근데 지금 예전에 수술한 마디가 사실 그 번호가 몇 번째 마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좀 잊어버렸는데 보통 우리 잘생기는 부위 뭐 네. 5번, 6번인가? 네, 4번, 5번 아마 5, 6번 뭐 그 정도실 것 같은데. 자,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수술을 고정술을 하셨는데 그 아랫마디가 좀 안 좋아지신 거랑 윗마디가 안 좋아지신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어머님. 위라고 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이 안 좋아진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거 꼬리뼈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위가 안 좋아진 경우는 물론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술들을 이 허리 쪽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시술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이 지금 수술 고정을 했는데 그 윗마디가 또 이렇게 무너지면서 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말씀 들어봤으면 왼쪽만 그러신 거죠? 오른쪽이 지금은 네.
그 고관절도 땡기고 종아리도 땡기고 양쪽 다 그러시구나. 예, 그리 예. 아프고 왼쪽은 예. 저거 4년 전에 수술했는 그 유착증세로 아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꼬리뼈로 들어가는 이런 기구를 이용한 것들이 허리로도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나사못이 박혀 있어도 예. 이런 시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 하면서 네네. 4년 전에 유착증세 있는 거 이것도 끌어낼 수가 있나요? 네, 그거일 수 있는데 어머님 그거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봐야지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예. 수술 받으실 때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마 좀 더 이제 두려우신 두려움이. 거죠. 또 전신 마취하고 예. 전신 마취 맞아요. 한 다음에 깰 때 또 엄청 아프기 때문에 예. 고생도 그래 많이 하고 나서 하시는데. 경과가 또 완전히 좋으면 괜찮은데 네. 4년 동안 지금 유착증세가 예. 있으니까. 그러게요. 네, 어머님, 근데 요즘은 그 허리 수술도 째고 들어가는 수술도 이렇게 전신 마취 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밑에만 마취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병원들마다 좀 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너무 부담 없이 네. 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한번 상의를 네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니. 네, 어머니 가까운 전문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 통을 또 짧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요. 네,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네. 허리가 수술한 지가 네. 한 1년 좀 더 됐는데. 1년 정도.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이 네. 왼쪽 다리가 힘이 좀 없는 거지 걸음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얼마나 애를 먹고 이랬는데 퇴원을 했는데 네. 네. 도저히 다리가 힘이 없어가 이래뒀다가 한 7번쯤 그냥 대로 넘어졌다가 네. 낮에는 이제 결국 이 다리 왼쪽 다리를 막 콩닥 쳐박아가고 네. 예, 어머니. 고관절하고 네. 손목하고 부질러가지고 또 이변을 했거든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다리가 많이 힘이 없으신 거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수술을 했는데 다리가 예. 아프거나 땡기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힘이 떨어지는 거는 조금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수술이 잘 됐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이제 신경이 이미 변성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 눌린 거가 좀 아직 덜 풀렸다거나 내지는 그 아랫마디가 또 관절이 주저앉으면서 또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통증과 힘이 떨어지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라서 힘 떨어지는 거는 일단 검사를 근전도 검사라던가 아니면은 MRI 사진 근전도 검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일단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까운 전문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못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질환 치료법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안풍기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